덕천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애국미남단. 애국미남단 1호 단원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는요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배울 때 제일 나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이완용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네, 그렇게 가르쳤고, 예. 이완용이 이제 그 전라북도에다 자기 묘를 만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무덤을 썼고, 명당이라고 당대 최고의 풍수가를 동원해서 예. 최고 명당이라고 알려진 곳에 자기 묘를 썼는데, 예. 해방 이후에 워낙 땅이 좋은 데였다고 그래요. 경치도 좋고. 그래서 소풍을 걸고 학생들이 많이 갔다고 그래요. 초등학생들이. 그 묘예요? 예, 묘 있는 지역에. 이완용 묘인지 알면서도요? 그러니까 동네가 좋으니까 갔는데, 예. 이제 선생님들이 그랬죠. 예. 저게 이완용이 무덤이다 그러니까 예. 아이들이 막 무덤에 올라가서 뛰어놀고 막 밟고 그래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이완용 후손한 사람이 밤에 몰래 와서 예. 그 무덤을 파묘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완용 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정도로 이완용 그러면은 이제 네. 민족 반역자의 대표이고, 그렇죠. 역적 중에 역적이고, 네. 이렇게 알려졌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죠. 예. 제가 잘못 배우고 잘못 기억한 게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런데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게 사실이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얘기를. 홍범도 장군이, 다시 홍범도 장군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지만, 그 대한제국 군 장교로 있다가 예. 군대 해산된 이후에 네. 일본군 앞잡이로 들어간 사람을 포로로 잡았어요. 예. 포로로 잡아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여러 해 동안 나라의 국록을 받아 먹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그 벼슬자리 그만두고 시골에 가서 감자 농사나 지으면서 먹고 살 일이지, 예. 왜 놈 앞잡이가 되어서 또 이런 짓을 저지르느냐. 네. 이런 놈은 죽여도 몹시 죽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네. 좀 잔인하지만 예. 석유를 들이붓고 태워 죽였어요. 아, 예.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친일파들이 한둘이었겠어요. 일진회원이나 그리고 굉장히 많았는데, 대한제국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예.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으면 그냥 물러나서 은퇴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끝까지 이제 그 합방 그 조약문에 날인 그 도장 받으러 쫓아다니고, 예. 그리고 나서 귀족작이 받고, 이건 이제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완용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대한제국 시대에 나라에서 천대받고 아무것도 뭐 나라 혜택을 받은 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반역을 했으면, 네. 그건 뭐 매국노지만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대한제국에서 최고 대우를 받은 자가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으면, 앞장섰잖아요. 이건 배은망덕 계속 네. 이렇게 매국에 앞장섰잖아요.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전혀 거꾸로 얘기를 하신 거죠. 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해하면 안 되죠. 자, 대한제국이 일본에 저항했더라도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중국도 우리하고 국방력, 군사력 차이가 커요. 러시아도 크고요. 예. 그러면 대항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 대통령은 그러셨잖아요. 러시아가 북한하고 뭐 이렇게 군사교류를 하면은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력 차이가 너무 커도, 예, 해야죠. 군사력 차이가 너무 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야죠. 뭘 할 수 있. 네. 아니 국방부 장관님은 그래야죠. 네, 그걸 떠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보다 힘센 나라가 우리를 이제 공격한다. 예컨대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국방부 장관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 힘의 차이가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대항할 수 없다. 예. 항복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딱 그 논리거든요. 네. 예. 아니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나 외교적 수사로 엄중히 경고한다. 이건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또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도 어찌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국방부 장관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힘이 약해도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필사가 항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완용 같은 사람들어 뭐 힘의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측면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왜 여기에 도저히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좀 발언이죠. 예. 왜 이걸 이해해야 됩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이걸 어쩔 수 없이 뭐 이 측면이라고 여기에 왜 이렇게 넓은 마음을 보여주는지. 원래 이제 친일파 뒤에 따라붙는 단어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몰입배였어요. 예. 친일 몰입배라고 불렀고 몰입배란 이제 말은 이익을 도모하는 무리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 정의 또는 이제 민족 자존심 이런 것들이 하등 안 중요하지 않고 예. 이익만 생기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민족을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 몰입배를 이제 특히 유교문화권에서는 당장 이제 맹자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양혜영 장구에 보면 이제 공원 하필왈리 있고 이제 맹자가 왔을 때 양혜왕이 그래요. 당신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왜 이익을 말씀하시느냐. 인의가 중요하다. 사실 유교문화권은 그래서 이익을 탐하는 거를 실제로 탐하면서도 네. 좀 매우 배타적으로 봤죠. 배타적이라보다는 얕잡아 봤죠. 그런 사람들은 네. 좀 그렇죠. 몰입배다라고 이제 봤던 건데요. 그런 문화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친일 행위를 옹호하는 논리를 이제 논리화, 이론화한 사람은 이제 이광수예요. 예. 그 논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 사람은 이제 19세기 자유주의가 지배하던 19세기 사조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광수는 처음에 이제 민족적 경륜에서 뭐라고 썼냐면 그에 앞서 민족 개조론을 주장하긴 했는데 이거 다 말씀드릴게요. 교육의 목적은 모든 생물이 자식을 교육시킬 때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다. 피적, 포이. 무슨 뜻이냐면 적을 피하고 먹이를 구하는 법이에요. 네. 먹고 사는 걸 가르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치관이라든가 도덕 또는 인의 이런 것들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경제 문제에만 집중하는 그런 이제 논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근대화라고 하는 것, 경제적 성장을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고, 그러면 아시아에서 근대화에 성공한 민족이 어디냐 보니까 일본인 거예요. 이광수가 보기에.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조선인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근대적 지식이 부족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근대화에 뒤처지고 개화에 뒤처지고 결국 이렇게 나라를 잃었다. 이러니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근대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야죠. 문물을. 어디에서 받아들일 거냐. 일본에서 받아들여야 그 수밖에 없죠. 일본이 가장 선진국이라고 예. 봤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을 적대시하지 말고 일본을 스승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배워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일본을 스승으로 생각하다가 하고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아니 차라리 일본인이 되는 게 더 빠른 길 아니냐. 네. 한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결점이 많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일본에서 이거 배우고 이거 안 배우고 이렇게 따지는 게 불합리하게 보인 거예요. 이광수 눈에는. 그래서 네. 1940년대쯤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선인은 살과 피와 뼈까지도 조선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 버리고 네. 완전히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배우겠다고 시작을 한 것이 결국 일본인이 되자는 이제 캠페인으로 이어졌던 거죠. 그게 네. 해방이 되니까 이제 바로 반민특위에서
그 친일파의 고드로서 체포를 했었죠. 예. 그때 이광수가 한 말이 이제 명언으로 영원히 남았죠. 이게 뭐냐면 민족을 위해 친일했어. 이 말은 같은 친일파들도 좀 동조하기 어려운 말이었는데 이광수는 그게 확신이었어요. 네. 한국 민족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일은 한국 민족 자체를 없애는 일이다. 한국 민족을 일본 민족에 완전히 동화시키는 것이 한국 민족에게는 축복이다. 이게 논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민족을 자기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봤더니 네. 일본 민족은 근대화에 성공하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싸워서 이제 당당하게 1대1로 막 이렇게 대등하게 싸우는데 한국 민족은 자기가 볼 때 굉장히 좀 비루하고 뭐 이렇게 그 좀 무능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민족성을 뜯어 고쳐서 좀 일본 민족을 닮아가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예. 아예 일본 민족이 되는 게 더 확실한 길 아니냐고 이제 생각의 전환을 했던 것이죠. 아니 옆집이요. 옆집 애가 공부도 잘해요. 네. 옆집이 부자예요.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줘요. 자, 옆집 애처럼 내가 뭘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뭘 배우겠다고 생각 안 하다가 나 옆집 애가 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예. 그러니까 외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옆집 주인이 네. 너 내 자식으로 받아줄게. 예. 말로는 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주장이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해방 직후에는 그래서 이런 친일 옹호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좀 궤변으로 이제 이해가 됐었고. 궤변이죠. 친일파 스스로도 네. 강요에 의해서 어쩔 네.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다. 또는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의 죄지 예. 친일파 내 개인의 죄가 아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친일파 행위를 해서 무슨 이익을 본 건 자기 개인들인데 그렇죠. 책임은 나머지 아무 이익도 못 보고 피해만 본 사람들한테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네. 민영화 논하고 비슷한 것이 뭐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처럼 친일 행위를 통한 이익은 자기가 사유화하고 네. 자기가 친일함으로써 우리 민족 전체가 입은 손실은 민족 전체에게 돌려버리는 굉장히 좀 비열한 그런 좀 변명이죠. 친일파 자손들은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학교, 기업, 뭐 엄청난 땅을 소유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친일 행위가 실제로 친일파 자손들이 잘 살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의 지위라든가 재산을 그대로 보존하고 이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친일파였다는 사실을 가급적이면 숨기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하다못해 이제 8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예. 친일파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친일파라고 하는 이제 증거가 나오면은 잘못된 거다. 나 도망가고 친일파 그랬죠. 아니다. 네네. 뭐 이렇게 변명하고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좀 우리 문화였었는데 90년대 들어오면서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친일 행위를 옹호하는 좀 다른 각도의 논의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데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기보다는 제자유주의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자유주의요? 19세기 자유주의가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네. 새 시대에 다시 등장한 거죠. 예. 이게 왜 그랬냐면은 1991년도에 이제 소련하고 이제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도의 이제 자본주의 세계 시장이 WTO라든가 FTA라든가 이제 자본주의 일원화된 세계 시장이 이제 확장되고 있고 되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른바 국가의 시장 개입을 줄이려고 하는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 태도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중의 이제 큰 지지를 얻죠. 그리고 국가의 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뭐 노조 활동을 좀 억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19세기 아담 스미스적 그 자유주의 경제론의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유주의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봐요. 다른 건 다 빼고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사실 모든 철학이 여기에 기초하잖아요. 인간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하듯이. 근데 아담 스미스 경제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인간은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전제를 해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역사학자의 시선으로서 경제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시장 경제를 이해하고 뭔가 좀 경제학 자체를 합리적으로 만들어가는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좀 인간관이지만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좀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 돼요. 네.
어떻게든 싸게 살려고 그러고 그렇죠. 어떻게든 같은 물건이라도 좀 더 남기려고 들고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저도 100원 깎으려다가 예. 돌아서서 이거 예. 깎는다고 뭐가 참 부끄러웠던 부끄러웠던 장면 그러니까 많았어요. 시장에서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극대화해요. 예. 근데 그렇게 극단 그 이기심을 보여준 사람들을 시장 바닥에 있던 사람들을 한 극장에 몰아넣고 같은 영화를 보여주면 네. 이번에는 서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예. 사람은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멀쩡하던 사람도 예비군 복 입혀놓으면 네. 좀 이상해진다고. 맞아요. 그것처럼 시장형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인데 그런 네. 인간을 표준으로 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인간을 표준으로 삼으면서 이제 이른바 제자유주의와 결합한 이제 새로운 좀 이데올로기로서 뉴라이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2004년부터 이런 이제 이름이 쓰이는데 이 뉴라이트는 이제 과거의 반공주의에 바로 이 시장형 인간을 표준으로 삼는 시장주의를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인간이 가장 모범적인 인간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2002년도에 이제 그 유명한 김한섭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네.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나 네. 그밖에 그 아류 책들이 여러 권이 나와요. 예. 이제 그 책에서는 이제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거기에 저항한 사람들은 오히려 테러리스트이거나 좀 무슨 버릇없는 인간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해서 당시에는 2002년도에는 이제 우리 문공부에서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정해서 네. 서점에 안 풀렸죠. 그런데 이 책이 일본에서는 거의 40만 부가 팔렸어요. 일본어로 예. 번역이 돼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이 뉴라이트적 인간관, 그러니까 이기적 인간을 표준이자 모범으로 삼게 되면 이완용 같은 사람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나라까지 팔아먹으면서 자기 이익을 그렇죠. 챙긴 사람이잖아요. 이건 모범이 진짜 존경할 사람이고요. 아이고 어떡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김구나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은 뭔가 공산주의든 아니면 그 비슷한 사상이든 잘못된 사상에 정신이 오염되어서 미신짓을 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홍범도 장군한테 이러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관과는 다른 역사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게다가 이제 이런 뉴라이트적 세계관이 계속 확산하는 이유는 100년 전에 한국인들은 닷새에 한 번 정도 시장에 갔어요. 예. 근데 요즘 한국인들은 네. 매일 시장을 봐요. 매일 100번씩 갈 수도 있어요. 휴대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형 인간, 이기주의적 인간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좀 사회적 흐름이 워낙 강해요. 이걸 저항하지 않으면 이제 좀 이기주의적 인간들로 다 세상이 가득 차게 되는데 네. 문제는 그런 세상은 이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 네. 자, 2023년 9월에 우리가 선생님한테 뉴라이트와 친일파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매우 좀 슬퍼요. 예. 네. 시장형 인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